친구 여러분 모두 별일 없으시죠? 오늘은 나를 알고 남을 아는 슬기로운 회사생활 백서 병자병법 셋에 나오는 사람을 파악하는 2가지 도구 성격 8가지 능력치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철학이 무엇인가요? 지혜의 학문, 밝음의 학문 어렵습니다. 피타고라스의 말처럼 저도 지혜의 소유자가 아닌 지혜를 사랑하는 한 무지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병자병법은 철학서가 아닙니다. 병자병법은 여러 자료를 참고해서 미천한 저만의 관점으로 재해석한 오류투성이의 허접한 병법서일 뿐입니다.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병자병법은 반드시 회사생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병자병법 셋에는 사람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2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격입니다. 성격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상대를 분석하고 파악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게 행동하고 반응하는 이유는 성격의 차이에 기인합니다. 성격에 대해 이해하고 성격 분석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분석하면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성격은 영어로 캐릭터라고 하는데 캐릭터라는 단어는 성격, 개성, 이미지, 브랜드를 의인화한 것 등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성격은 그 사람의 이미지 즉 캐릭터고 이는 직장 내 브랜딩으로까지 연결됩니다. 병자병법 흑화편에서 브랜딩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요약하면 회사에서 브랜딩 잘하라는 말입니다. 본인만의 좋은 캐릭터를 창조하면 회사 생활하기 편하다는 말이죠. 브랜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2가지 도구. 2번째는 8가지 능력치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중지능이론에 대해 아시나요? 다중지능이론은 인간의 지능은 단일하지 않고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된다 는 이론입니다. 다중지능이론과 맥을 같이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병자병법 8가지 능력치입니다. 저는 사람을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8가지 능력치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다중지능이론에서 말하는 지능 영역들을 모두 고려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분석하면 더 정확하겠지만 병자병법은 직장인들 분석에 중점을 두고 만든 병법서이기 때문에 다중지능이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팀장님의 음악지능 같은 건 분석해봐야 큰 의미가 없겠죠? 오스트리아 정신의학자 알프레드 아들러가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라고 얘기했듯이 사회적 동물인 우리에게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우신 분들은 직장이라는 전쟁터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상대에게 심리적 우위를 전하려면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처럼 상대와 나를 알아야 합니다. 상대를 알기 위해선 통찰력이 필요하고 간파된 사람을 분별하는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사람을 왜 분별해야 할까요? 1. 사람은 고쳐 쓰지 말고 골라 써야 한다. 오랜 시간 사람을 관찰해보니 인간은 타고난 기질 때문에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고쳐 쓰기보다 분별력을 키워 사람을 골라 쓰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 분류하면 대책을 세우기 용이하다. 통찰력과 분별력을 활용해 사람들을 이런 사람 저런 사람으로 분류하면 대책을 세우기 용이합니다. BTS 친구 여러분, 완벽함을 강조하는 냉혹한 사회 영상에서 말씀드린 육각형 인간 기억하시죠? 육각형 인간이란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비교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육각형 이미지를 헥사곤 그래프로 표현한 것인데 이 그래프에서 완벽한 육각형을 이루는 것이 육각형 인간으로 정의됩니다. 병자병법과 의미가 상통하는 부분인데 병자병법에서는 팔각형 인간으로 정의합니다. 저는 직장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수치화해서 평가합니다. 총점으로 등급을 A급, B급, C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8가지 능력치를 골고루 갖춘 사람을 팔각형 인간으로 정의하고 A급 직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A급 직원은 극소수인이 친하게 지내면 직장 생활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C급 직원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회사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격이란 무엇일까요? 우지렁이인 제가 성격 심리학, 발달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격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고 여러분에게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문적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고 개인적인 해석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격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성격은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영향에 의하여 형성된다 라고 했는데, 선천적인 요인은 기질이고 후천적인 영향으로는 환경적 요인, 학습 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격은 선천적인 요인 플러스 후천적인 영향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거나 직장 내 친하지 않은 사람들의 후천적인 영향까지 알기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후천적인 영향을 제외해도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에 큰 오차는 없습니다. 저는 직장 내 사람을 파악할 때 그 사람의 후천적인 영향을 제외하고 분석하고 있으니 제 기준에서 성격이 곧 기질입니다. 성격과 기질은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른 의미지만 사정상 후천적인 영향을 제외했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생각해 주시고, 제가 두 단어를 혼용해서 쓰더라도 같은 의미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성격과 기질은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른 의미라고 했는데, 이번 챕터에서는 성격, 기질 검사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성격과 기질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격 심리학에는 여러 검사들이 있는데 제가 활용하는 성격, 기질 검사들은 다음 4가지입니다. 제가 이 검사들을 활용하는 이유는 이 검사들은 성격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성격 검사 3가지는 MBTI, 빅5, 헥사코입니다. 이 3가지 성격 검사를 비교해보면 서로 상통하는 5가지 팩터들이 있습니다. 1. 헥사코 빅5의 외향성 팩터는 MBTI EI 지표와 연결됩니다. 2. 헥사코 빅5의 개방성 팩터는 MBTI NS 지표와 연결됩니다. 3. 헥사코 빅5의 우호성 팩터는 MBTI FT 지표와 연결됩니다. 4. 헥사코 빅5의 성실성 팩터는 MBTI JP 지표와 연결됩니다. 5. 헥사코 빅5의 신경성, 정서성 팩터는 MBTI TA 지표와 연결됩니다. 여기서 헥사코는 정직, 겸손이라는 팩터가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질 검사 1가지는 TCI입니다. 여기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TCI 검사는 기질 검사 플러스 성격 검사입니다. 기질을 평가하는데 이용해서 저는 TCI 검사의 기질 검사 부분만 가져와서 기질 분석용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병자병법에서 사람을 파악할 때 사용하는 성격 팩터 10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격 팩터 6가지. 1. 외향성 2, 개방성 3, 우호성 4, 성실성 5, 신경성 6, 정직성 기질 팩터 4가지. 1. 자극 추구 2, 위험회피 3, 사회적 민감성 4, 인내력. 각각의 검사들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수업 시간이나 영상 더보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헥사코는 빅5, MBTI에 비해 정직, 겸손이라는 1가지 팩터가 더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직, 겸손을 정직성으로 변경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직성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정직성,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든 특성. TTS 친구, 여러분 도덕심은 무엇일까요? 어렵습니다. 무지한 제가 도덕심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를 내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도덕심이 사전적 의미처럼 선악과 옳고 그름을 판별하여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라면 선악과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별해야 할까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 이런 판별이 무의미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직성이 그 판별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난 첫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돌발 퀴즈 기억하시죠? 저는 8번 정직을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정직성은 병자병법 8가지 능력치 중에서 첫 번째 능력치인 MQ의 한 요소입니다. MQ는 병자병법 8가지 능력치 중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능력치입니다. 정직하지 않다면, 즉 MQ가 낮으면 병자병법 8가지 능력치 중 다른 능력들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저는 그 사람을 절대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사회성, 논리력, 감성, 매력, 센스, 직무 역량,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기꾼일 뿐입니다. MQ는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도를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MQ가 낮은 상대를 만나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병자병법은 8가지 능력치를 핵심 개념, 설명, 하위 재능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능력치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하면 화면과 같습니다. 요약하면 인간이 가진 도덕심, 사회성, 지능, 감성, 매력, 센스, 직무 역량, 메타인지 등의 8가지 능력들을 수치화시켜서 총점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구분하는 겁니다. 8가지 능력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암묵적 지식에 가깝기 때문에 숫자를 사용해 최대한 명시적으로 인간을 분석하기 위해서 수치화를 시켰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상대를 평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고 분석할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가지 능력치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지난 영상들이나 수업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를 알고 남을 아는 슬기로운 회사 생활 백서 병자병법셋에 나오는 사람을 파악하는 2가지 도구, 성격, 8가지 능력치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파악하는 2가지 도구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간파하는 해안을 주기도 합니다.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사람을 분석하고 카테고리화하는 훈련을 하시고 사람을 간파하는 통찰력을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